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의사 수입과 망국적 이민 정책의 도미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하나 보시고 이제 말씀 나누자고요. 들어갑니다.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연수를 하러 왔어요. 로보틱 서저리를 하려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2세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만 계속 살다가 한국을 왔는데 한국이 특히 정부와 이 의료계를 다루는 3분짜리 영상입니다. 되게 좋아해요. 유럽 의료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유럽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시고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에도 공무원 선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퍼블릭 헬스 시스템 많이 배우고 오세요.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살아요. 영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국 환자들을 18년 동안 영국에서 치료를 해봤고 여기 한국에서 1년 동안 한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12개월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봤어요. 사람 자체가 달라요. expectation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우리 의료계에서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 교육, 의과대학은 돈은 누가 내나? 부모가 낸다. 한국에서. 그러면 트레이닝은 누가 돈을 내냐? 프라이빗 호스피털에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그러고 나서 병원은 누가 주냐? 자기가 융자 받아서 자기가 짓는다. 근데 그러면 수가는 왜 정하느냐?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다 정부에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병원에서 일을 하되 교수,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가정의학이든지 병원의 1차, 2차, 3차든지 다 프리하게 프라이빗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 50%의 저희 교수님들은 프라이빗 병원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나라병원에서 일을 해요. 프라이빗 병원에서 수가는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나라병원에서는 콜로노스코피가 공짜면 프라이빗 병원에서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에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프라이빗 병원은 프라이빗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형성되는 것까지 싹 다 자기 돈으로 만드는데 맨 끝에 가서는 이게 모노폴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슈런스 시스템에 모노폴리 딱 갇혀 있어요. 프라이빗 병원이래도.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리스크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가격만 딱 정해진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국에서는 정부가 있고 의사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으면 뭐가 잘못되면 다 환자가 정부 탓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도 그렇게 똑같은데 탓은 의사들한테 가는 게 전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미움을 저 여기서 너무 미움을 받아서 저 너무 불쌍해요. 저 영국에서 우리 되게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정말 안타까워요. 전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식 공공성에 있다보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 의사들이 엿새에 걸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상 최장 기간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보건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 리포터입니다. 영국 젊은 의사 수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전 7시까지 6일간으로 국가보건서비스 75년 역사상 최장 파업입니다. 3% 추가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최장 파업입니다. The government are determined to cut our pay year on year, and we've seen a 26% pay cut over the last. 자, 여러분들 영상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영국의 OECD,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 영국 있죠? OECD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영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18년 동안 의사를 하고 온 그 한국의 의사가 한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해보고 느낀 점을 이제 가감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병원에서는 지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공공병원 가면 되지 않느냐. 공공병원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 뭐 보통 한 3개월 기다리셔야 되고요.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6개월, 한 달, 3개월, 6개월은 수술이나 시술이 아니에요. 그냥 진료. 그 의사 얼굴을 보는데 한 달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나가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뭐 한 90% 이하 국민들, 그러니까 10% 안에 정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정말 응급상황에서 정말 비참하게 수술이나 시술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영국 의료의 문제점 이렇게 저기 클릭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영국이나 뭐 OECD 의사들은 파업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막 췌장 파업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해달라고 파업하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따지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전공의들 임금 인상 해달라는 적 없어요.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임금 인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최저 시급보다 못한 임금 받는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도하지 마시고 호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언론에 그 정부의 그 워딩이나 레토릭에 속아서 그렇게 매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젊은 전공의들 뭐 그 전공의들이 무슨 당신들한테 죄를 졌다고 이렇게 악마하고 마녀 사냥을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런 그 팩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의사를 수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워딩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드디어 대한민국도 지금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세계적으로 최근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음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정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지금 이민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 미국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일본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어떤 좀 뭐 폐쇄적인 문화라는 식으로 좀 그 간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다, 내국의 문제다, 내치의 문제니까 너네들 간섭하지 말았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일본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다문화율은 3%가 안 됩니다.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일본이 되게 폐쇄적이다. 아, 일본은 난민이나 뭐 이민도 잘 안 받아들인 나라다. 되게 후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국내 그 내국인들을 위해서 아주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지금 한 3% 미만대의 그 다문화율이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건 국가 정책 운영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뭔가를 원할 때만 어떤 그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대비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어제 윤 씨 같은 경우는 뭐 저출산 문제도 뭐 의대 정원이 안 돼서 뭐 이런 의사들 탓을 하는 식으로 워딩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지금 예전에 그 리차드 닉슨이라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미국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30%도 안 되는 지지율 때문에
이 사람은 탄핵이 아니고요.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스스로 기자회견하고 물러났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 정도의 지지율 같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24% 나왔더라고요. 24%, 3%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요. 그냥 옛날에 그 노태우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못 나온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도 26% 나왔어요. 이건 마비 수준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뭘 잘했다고 지금 이 무슨 이런 이 모든 어떤 정책의 문제 탓을 의사로 돌립니까? 그리고 지역 의료 자꾸 말씀하시고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왜 지방에서 근무 안 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말 건덕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방에서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드리고요. 아무리 좋은 저기 드려도요. 물론 그거 참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지방에서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를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탓을 왜 의사 탓을 합니까? 모든 문화생활, 모든 어떤 관공서,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수도권에다 몰아넣어 버리고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이 근방, 경기도 근방에 대한민국의 한 3%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온통 몰아넣어 버리고 뭘 잘했다고 지금 지역 분권 이런 거 지방 어떤 살리기 이런 거 수십 년 전부터 국민들이 부르짖었는데 일부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강남 부자들, 땅 부자들, 아파트 부자들 때문에 지역 분권 등한시해 놓고서 이제 와서 의사 탓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사 수입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박수 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떠올리는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홍위병들이랑 똑같아요. 홍위병들.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혁명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문화대혁명 때도 외국에서 수입하진 않았어요. 지금 의사들 수입한다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의사들 죽여야 된다. 의사들 기득권 다 뺏어야 된다. 의사들 막 수입해갖고 의사들 수입 못 벌게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문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득권, 최고의 전문직이에요. 의사 커뮤니티는. 이 의사 커뮤니티도 이렇게 가장 강한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의사라는 전문직도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몽골이다, 헝가리다, 폴란드다, 이딴 의사들 지금 제가 그 나라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의사들 수준을 아주 무슨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의료 수준보다 수준이 낮은 의사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시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사람 그 외국인 의사들한테 개방을 합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의사들이 무조건 증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이거예요. 1년 스테이 걸어놓고요. 원점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제대로 어떤 의료 개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의료들이 어제 윤씨 얘기는 무슨 의사들이 통일된 의견을 안 갖다 줘서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의사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의사 커뮤니티 얘기를 들어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우리는 한 명도 증언 안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뒷고정이 막혔습니까? 복지부나 윤 씨는 잘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의사들을 전문직 중에 최고의 전문직이라는 의사 가장 강한 고리부터 건드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부나 그 윤 씨 정부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급박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강한 고리부터 먼저 건들면서 끊어버리면서 국민들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이 의사 시장이 수입이 되고 나면요. 다음엔 뭐겠습니까? 다음엔 법률 쪽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로펌이고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먹거리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고 금융업이고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서로 국가 간에 지금 시장을 지금 뺏어먹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 상황에서 정말 가장 먹기 좋은 시장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의료 시장이나 법률 시장이나. 왠지 아십니까? 아직도 소비 여력이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먹고 살 만한 게 있다고 들어오려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EU, OECD,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ECD 국가들 한번 보세요.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이민 정책 때문에 망가진 나라들 많아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파키스탄, 인도 의사들이 다 거의 장악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외국에서 의사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뭐 로펌도 들어오고, 변호사도 들어오고, 외국에서 전문직도 들어오면은 서비스도 좋아지고, 경쟁하니까, 뭐 수가도 싸지고, 뭐 좋아지겠지. 물론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겠죠. 뭐 어떤 시장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시장이나 어떤 전문직도 어떤 그 집단화되고 단체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력화되고 독점화되면 그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하나는 알고 열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백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의료 시장이나 뭐 어떤 무슨 뭐 문화 시장, 게임 시장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지금 얼마 전까지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알리하고 테무의 시장 점유율이 대한민국 거의 2천만 가깝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 중국인들이 멍청하고 무식하다고만 비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습니다. 장사 속, 장사 수단, 수완, 유명한 국가 아닙니까? 중국인들. 그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배르고 있어요. 들어올 겁니다. 이제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방언을 못할 망정 지금 이제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2,000명씩 5년 동안 10,000명 늘리겠다고 지금 최저시급보다 못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못한 돈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던 전공의들 12,000명 20,000명 내쫓아버리고 그 좋은 머리들 좋은 인력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외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서 의사 탓을 해요? 너네들이 밥그릇 때문에 나갔으니까 우리는 외국 의사라도 수입을 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의사는 국민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다 죽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마녀 사냥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그냥 넷플릭스 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의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넷플릭스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몸 아프면 가서 치료 받아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의사들이 연봉 2억 3억 받으면 안 됩니까? 2억 3억이 많은 겁니까? 물론 일반 직장보다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의사들은 다 부르주아합니까? 죽창으로 옛날 무슨 공산당들처럼 찔러 죽여야 됩니까? 부르주아하니까? 그 기준이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편당 2억 3억씩 받는 탤런트 영화배우들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럼 드라마 한 편 찍으면 몇백억씩 버는 저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명웅 같은 가수 보십시오. 콘서트 한 번 하면 몇십억 법니다. 그 몇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은 다 부르주아합니까 그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마녀 사냥하지 마세요. 중국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 대혁명 하고 있어요. 홍위병들처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은 그때 외국 막 개방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홍위병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난민? 물론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이민, 저는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이민 받아야죠.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뭐 투기가 아닌 투자하고, 뭐 돈도 좀 예금 예치도 하고, 그런 정상적인 이민은 받아야죠.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불법 이민이나 어떤 그 편법 이민이나, 지금 의사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나 복지부는 임시로 뭐 지금 일단 라이센스를 임시로 주고 뭐 자기네들이 감시하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 일단은 말뿐이지. 일단 이렇게 수입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 기간이 오래 가면은요, 어떤 편법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난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을 저는 무조건 받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어떤 전쟁이나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 어떤 아이들이나 엄마들 같은 경우, 젊은 여성들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전 세계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정말 일할 수 있고 육시 멀쩡한 뭐 남성들이나 어떤 편법으로 난민으로 오는 분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일본처럼. 그냥 무조건 난민 받아준다고 무슨 굉장히 쿨한 나라, 뭐 멋있는 나라, 무슨 뭐 진보적인 나라, 이런 쿨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무슬림 커뮤니티나 중국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커뮤니티예요. 그 결속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거 함부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금세 잠식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제목을 의사 수입과 망국적 이민 정책의 도미노라고 이게 지은 게 뭐냐면, 의사가 수입되고 나면 다른 직군의 어떤 분들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의사들도 이렇게 때려잡고 의사들 막 수입하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다른 직군들, 만약에 뭐 다른 직군들, 뭐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무슨 다른 전문직들, 뭐 노동직들도 마찬가지나, 뭐 값싼 노동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저 무슨 동남아나 뭐 저 아직까지 뭐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러지만 아직 대한민국보다 물가도 낮고 정말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이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처음엔 좋겠죠. 가격이 좀 싼 것 같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공급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급자들도 어느 정도 존중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이제 정당한 대응을 못 받는 세대예요. 초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초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소비자들이 나 돈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 제공해, 이런 사회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이제는 뭐 은행에 돈 많다고 예치금 많고 뭐 있었다고 떵떵거리는 시대 끝났습니다. 금융시대 끝났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우리 직군 아니니까, 내 직군 아니니까 상관없어. 의사들 뭐 수입하면 좋겠지. 의료비 싸지겠지. 서비스 좋아지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까 그 영국 의사 말씀 들어봤잖아요. 예? 뭐 대장 내시경 한 번에 300만 원 막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뭐 6천만 원, 억 단위. 무슨 뭐 지주막하 치료를 뭐 뇌출혈 같은 거 수술 한번 받으면 6억, 10억, 이런 나라 한번 살아보셔야, 아이고 그때 내가 왜 윤 씨의 어떤 정책에 부안에 동해갖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왜 지지를 했는가, 아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제 얘기도 믿으란 얘기 안 해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나은 겁니다. 제 지금 하는 방송도
진짜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의사들을 욕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아보시고 저를 욕하든 의사들을 욕하든 정부를 욕하든 뭐 어떤 뭐 마녀 사냥을 하든 뭐 무슨 뭐 하시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렇게 다른 직군이나 다른 전문직들 뭐 존경을 못할 망정 존중,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하는 그런 문화 빨리 버려야 돼서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머리도 좋고 다 뭐 정도 많은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마녀 사냥,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이런 건 정말 버려야 되는 문화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분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얘기 있죠. 정말 세계적으로 평판도 좋고 다 좋은데 내국인끼리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는 나라 없어요. 저도 외국 생활 해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뭐 바보처럼 잘해주는 국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국인들끼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저출산이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문제고 주거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요즘 MZ 세대들이 그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혐오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혐오하는 시스템. 서로 간에 혐오를 합니다. 직군이나 직종, 남녀, 노소, 남자, 여자, 고위직과 뭐 전문직, 뭐 일반직과 전문직, 그 다음에 뭐 늙은 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과 젊은이들, 막 이런 무슨 어떤 이분법에 사로잡혀갖고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이게 하나의 그냥 이제는 문화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뭐 예능을 보더라도 무슨 그 부인들 나와가지고 남편 욕하는 게 아주 그냥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흉보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페미니즘 분들한테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어디 뭐 방송에 예능 나오면 뭐 여성분들 뭐 희화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코미디의 소재나 무슨 어떤 예능의 소재로 나올 정도로 서로 어떤 이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의사 수입이 저는 하나의 어떤 망국적 그 이민 정책의 도미노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의사 수입하니까 좋다, 의사도 다 죽어라, 자 이제 우리 이제 좋은 서비스 받겠다, 의료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그 칼날이, 언젠가는 그 쇠사슬이 당신들 목에 겨누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의 문화의 대혁명 때처럼 언젠가는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 가족한테 돌아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보니까 그 실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 다 무슨 내쫓아버리고 홍위병들이 병원 점거했는데 그 어떤 그건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출산을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그 응급 상황에서 그 그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의를 다 내쫓아 버렸으니 홍위병들, 그 학생들만 있는 병원에서 그 처참하게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어떤 그 영화도 봤어요. 그 공리 나오는 영화더라고요. 그게 뭐 그런 실화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는 전문의들 존경하고 막 신봉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간의 직업 간의 존경, 그러니까 뭐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있어야 다 같이 우리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지, 무조건 전문직 나쁘다, 돈 많이 버는 직업군들은 싸가지가 없다, 뭐 적게 벌어야 된다, 우리보다 적게 벌어야 된다. 그분들이 적게 번다고 그 돈 당신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적게 번다고 그 이득이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무슨 돈 진짜 무지하게 많은 분들한테는 뭐 이득이 갈 수 있겠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
70% 80% 서민들한테는 전혀 이득되는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뭐 월급을 적게 벌고 저기 한다고 오히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저기 해야 저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영국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인슈런스 시스템 하나의 그 건강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그분들이 어떤 더 자긍심이 생겨서 의사 활동을 해야 우리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지 의사가 많아져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OECD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투트랙이나 쓰리트랙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 돈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공공병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작위로 늘린 의사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 많아요. 근데 왜 한 달, 3개월, 6개월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그냥 로봇처럼 일하는 분들이에요. 아까 그 데모하시는 분들, 영국 데모하는 의사들 봤지 않습니까? 로봇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무슨 뭐 3분 진료, 5분 진료 하지만 그분들은요, 그냥 하루에 딱 뭐 10명이면 10명, 7명, 7명만 보면 그냥 끝이에요. 칼퇴근입니다. 그냥 뭐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만큼 내가 해준다는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쉽게 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냥 그 공공의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봇처럼 내가 하루에 7명 보고 8명째 죽어가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안 봅니다. 그냥 퇴근해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늦게 오면요. 일단 저기 진료 수납서 받아놓은 분들은 다 진료해 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병원 의사들은 그런 최소한의 정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한민국의 의사들 까고 무조건 대한민국 의사들이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나쁜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점도 보려고 서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의사분들도 앞으로 이번 일이 잘 정리되고 나면 전에보다는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따뜻하게 다가가는 의사들이 돼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환자들이 제발 좀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그 진료 못 받고 있는 그 환자들이나 그 수술 못 받고 있는 중병 환자들 뭐 위급한 환자들 그 보호자들의 어떤 아픔을 좀 빨리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걸 정말 제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불법 이민이란 그 불법 난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도 의료 문제지만 이 의사 수입을 한다는 문제를 저는 지금 이 복지부에서 하는 워딩하고 레토릭이 정말 뭔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탁탁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나리오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리 의료계를 자극을 시키는 워딩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일 날 그 의사 교수들이 지금 뭐 임시 휴진을 한다고 하니까 뭐 한 이틀 전에 지금 이런 얘기를 2, 3일 전에 딱 던져놔 버리고 그 다음에 15일 날 뭐 그 법원 고등법원에서 지금 저기 집행정지 지금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런 걸 딱 계속 던져버리는 게 저는 정말 협상의 여지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던져놓는지. 그리고 오늘 뭐 며칠 전에는 의사 수입한다고 해놓고 또 오늘 복지부 얘기는 뭐냐면 아직 뭐 결정된 거 아니고 뭐 무슨 다시 뭐 협의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우리 준비를 더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왜 미리 던져놓고 의사들을 자극시킵니까? 지금 의사 수입한다고 하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복지부 직원들 수입하겠다고 하면 당신들 좋아하겠어요? 복지부 공무원들 수입하겠다.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셔야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우리 지금 박민수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입하겠다. 복지부 차관 장관 다 수입하겠다. 수입해서 쓰겠다. 지금 그런 거라 아닙니까? 왜
왜 본인들은 본인들과 어떤 비교를 하면서 저기를 해야지. 왜 의사들한테만 그렇게 악마하고 나쁜 어떤 레토릭을 지금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빨리 그런 그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어떤 그런 개수작질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막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어떤 이 OECD 국가들이 지금 불법 이민,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 때문에 정말 진짜 치명적입니다. 아주 국가가 지금 존망 상태예요. 한번 지금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저기 테러 막 일어나고 막 그 쉽게 얘기해서 전문 직종 다 장악해 버리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불법 이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1,000만 단위라고 그럽니다. 1,000만 단위. 불법 이민자들이 1,000만 단위가 넘었대요. 좀 들어온 게. 뭐 중국계, 남미계, 무슨 뭐 전 세계 지금 불법 난민자들 직업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답니다. 라이센스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국 좋다, 영국 좋다, 프랑스 좋다 그러는데 그 현실을 한번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할 건 응원하시고 저는 무조건 또 미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장점은 배우고 그 나라들이 실패한 정책이나 실패한 어떤 레토릭이나 문화는 우리가 과감하게 청산해야죠. 왜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선진국이라고.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고요. 특히 의료 분야는 그들이 지금 배우러 옵니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 손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배우러 와요. 그 손기술 좋다는 일본이나 지금 중국 애들도 다 와갖고 지금 중국 사람들도 와서 지금 배우고 가고 있고 홍콩 사람들 저 돈 많은 저 아랍권 뭐 의사들 병원들 다 와서 지금 배우고 가는 상황인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대한민국 의사를 수입하고 앉았습니까? 2,000명씩 10,000명 늘리려고 12,000명 2만 명 날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 예? 저 윤가 정부도 적당히 하고 지금 그리고 의사들 입장은 통일된 의견이 뭐냐면 원점에서 다시 대논의하자는 이겁니다.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영명도 증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언을 하든 감언을 하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적용해서 출산율, 그 다음에 사망률, 그 다음에 노인 증가율, 그 다음에 의사 증가율 이런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대입해서 증언이나 감언을 결정하자는 얘기니까 정부는 그렇게 그 말을 혹세무민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 싹 빼버리고 그냥 그 국민들 오해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워딩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의협이랑 의사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 의사 수입 문제가 정말 아까 제가 그 제목 그 타이틀로 단 그 의사 수입과 망국적 이민 정책의 도미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잘 그 눈여겨서 그 감시하시고요. 저도 감시할 거고요. 앞으로 국가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부정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지할 건 지지하고 아닐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나가야 된다고 좀 국민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이 의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장기화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말 무슨 거대한 벽창호처럼 귓구녕을 막고 있는 지금 정부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몸조심하시고요. 아프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 위해서 빨리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